네, 여의도에서 전하지 못할 이야기들 여의도 바로 옆 물레동에서 속 시원히 가감없이 전해드립니다. 여의도 옆 물레동 지금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그 김건희, 이준석 통화 녹취록 듣기 전에 요거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명태균, 김영선 구속이 됐습니다. 사진 띄워주시고 이제 둘 다 나란히 창원교도소에 수감이 됐는데 검찰 수사도 탄력을 좀 받게 될 전망인데. 사실 이제 정치자금법 외에도 명태균을 둘러싼 여러 의혹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아요. 뭐 이권 개입도 있고요. 뭐 등등 많은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까 좀 걱정되거든요. 어제 그 녹취 명태균 요 검찰 관련된 녹취 통화 내용 요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가져가라고 여자가 받은 금일봉이 오다 갖다 놨는데 왜 그건 안 가져갔어요? 이렇게 물어봤지. 검사하고 콩 뿌린가 봐요. 놀래보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져갖고 어디 방에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뭐라 금액이 얼마예요? 그랬을 뭐 다음번에 가가서 그거 뭐 가 살려봐야지. 뭐 본인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뭐 본인이 가서 가 살려봐야지. 그러니까 놀래 자빠졌지.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이제 김건희한테 받은 돈 봉투를 올려놨는데 검찰이 압수수색 와서 그거 빼놓고 다 가져가더라. 뭐 이런 거예요. 솔직히 여연무는 예. 창원지법 우리 부장판사님한테 고마워해야 됩니다. 왜죠? 만약에 명태균이 나와서 유튜브 열었잖아요. 조롱에서는 여연문이 많이 딸립니다. 노력하세요. 지금 명태균 조롱 저거 보세요. 조롱은 명태균입니다. 정말 수준급 아닙니까? 예. 금메달급 아닙니까? 진짜 대단해요. 야, 아니, 진짜 여연문 나 완급 조절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완급 조절. 협박했다가 목소리. 갑자기 죄송하다 했다가 그렇지. 갑자기 또 금일봉 깠다가 완전히 맥이잖아. 진짜 이거 명태균한테 저희 배우고 있어요. 명태균이 유튜브 했었어 봐요. 창원 의창 걸로 끝났다고 물레도. 너로구나 했다가 샥샥샥샥샥. 저 강약 조절. 배울 수 있죠 강약 조절. 강약 조절 저 배우겠습니다. 여기 강약 조절 해야 돼. 아니 특히 우리는 우리인데 여기도 좀 배워야 돼 강약 조절을. 분발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려면 강약 조절 필요해요. 우리 박재훈님 나 녹아드셨어. 나 벌써 기빨려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 너로구나 이런 것도 해줘야 아니 됩니다. 요거를 뉴스회전 가서도 해보시면 뉴스를 싹 이렇게 예. 감독님들 놀라실 것 같은데. 시겁하실 것 같은데. 너무 유튜브 감성 아닙니까? 유튜브 감성. 진짜 대단합니다 어떻게 진짜로. 하냐 진짜. 방송을 네. 아는 남자. 방송을 아는 남자.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정치자금법 위반만으로만 수사를 하게 할 거다 검찰이. 그러니까 이렇게 윤석열 부부 쪽으로 가지 않고 도전에 좀 무마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좀 있는데 두 분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몸통을 못 건드리고 있는 몸통 거죠. 못 건드린다고? 격까지만 이렇게 그래. 옆에 있는 것만 사이드 메뉴만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예.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 이제 동력을 집중하는 부분이 그 지방선거 앞두고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한테 돈 받아서 뭐 여론조사 비용 충당했다 이 부분인데 이거는 진짜 물론 중요하지만 이건 정말 요만한 의혹이잖아요. 그렇죠. 핵심은 결국 명태균 씨 관련된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건드리냐 마냐에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이거 검찰 수사 의지 있기는 한 거냐 싶은 네. 거죠. 아니 구속이 이제 된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이게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이제 미적, 와서 미적. 아니 그리고 명태균 씨가 그동안 방송에서 증거인멸 얘기를 한 3번인가를 했어요. 뭐 맞아. 처남한테 버리라 했다, 다 불태울 거다, 네. 뭐 없앨 거다 이 얘기를 3번인가를 했는데 산소 간다고 얘기도 했고. 그렇죠. 맞아. 그리고 산소에 영장 청구 못하지 않냐 요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3번인가 넘게 증거인멸 공공연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구속시킨다 한들 네. 그동안 증거 다 없어졌으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 수사 좀 어떻게 여기서 아니 딱 뿌리 그러니까 자르기로. 우리 박성민 최고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예. 중국집 가가지고 탕수육까지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그냥 무조건이죠. 춘장에다 양파만 찍어 먹고 그냥 나오는 단무지만 조작. 그 수준 단무지만 먹은 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희망을 말하고 싶어요. 예. 그동안에 이제 명태균 사건을 덮으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명태균이 지난 2달 동안 너무 떠들어 제껴가지고 이 덮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네. 검찰이 그래도 영장을 청구해서 오늘 발부가 됐다. 그렇죠. 그럼 이제 수사의 탄력은 받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뭐 신인규 순진하다 막 이러시는데 네. 너무 이렇게 의심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사라는 게 생물이기 때문에 한 번 시작되기가 어렵지. 시작이 되면은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네. 수사팀이 11명 있습니다. 검사만 수사관까지 하면 30명 되거든요. 네. 다 입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음. 수사 기록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지고 뭔가 이제 제보가 더 들어오고 수사에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덮을 수 없는 지경으로 왔고 네. 이거 윤석열 김건희 부부까지 갑니다. 이제 윤석열 김건희 둘의 육성까지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절대 꼬리 자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똑바로 안 하면 어차피 특검이 예정돼 있는 수사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검찰의 수사 한번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난 너무 순진한 것 같아. 김건희 순진해. 무혐의. 무혐의 냈죠. 무혐의.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거는 이렇게 설명할게요. 어. 일단은 그때만 해도 검찰에 대해서 좀 민정수석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장악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은 보십시오. 지지율이 이제 10%대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검찰권을 더 장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졌고 이 사안에 가지는 폭발성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네. 이번 이 명태균 관련 수사는 쉽게 덮기 어렵다. 그러니까 진짜요? 주가 조작 사안은 옛날부터 덮어왔던 거의 연장인데 네. 이번 이 공천 개입 사건은 폭발력이 너무 커요. 그리고 저는 네. 명태균 씨에 이어서 지금 주목하는 게 이준석 의원. 이준석.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 의혹을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사실은 이준석 의원을 좀 건드리는 모양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준석 의원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다 말씀드릴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것들을 쥐고 있다는 취지로 저는 들렸거든요. 그래. 아니 약점 지고 있다고 얘기하더만. 그러니까요.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이랑 네. 똑같더만. 건드리면 쏜다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이미 맞아. 건드렸어요. 네. 사실 처음에 명태균 게이트 터졌을 때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준석 의원 소개로 만났다 그랬잖아. 그래. 잘한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열받는 게 뭔지 알아? 뚜껑 열려. 야, 나 솔직히 자기가 다 쥐고 있잖아. 갖고 있잖아. 갖고 있어. 검찰이 부르면 그거를 얘기하겠대.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데 지금 공개해야지. 그러니까. 그걸 검찰이 부르면 검찰한테는 공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난 이준석 의원 이거 보고 있으면 똑바로 들으세요. 피자 시켜놓고 딱 기다려. 아니 검찰이 부르면 가서 낼 용의는 있는데 네. 지금 국민들이 부를 때는 안 냅니까? 아니 국민들이 검찰보다 못해요? 주권자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진짜 뭐 이렇게 정치를 하냐고. 그리고 한동훈 유리하게 만들어주니까 못 가? 그럼 한동훈한테 불리하면 깠다는 거 아니야? 그것도 진짜 아니 정치를 하는데 유불리 생각하고 예. 한동훈 유리하게 만들어주면 정의를 짓밟아버리고 검찰한테만 가가지고 자긴 얘기한다? 이거는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국민을 보고 해야지 검찰 보고 한동훈 보고 정치합니까? 예. 아니 정말 이거 일침하면 가야 된다고 봐요. 진짜 좀 심각해. 심해. 이준석 의원하고 친하지 않습니까? 좀 한마디 해주세요 진짜. 친하진 않아요. 안 친해요? 안 친해요. 그래요? 네. 요거 바로 가죠. 요거 오늘 녹취록인데 요거는 저 신인규 변호사가 조금 이야기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요거는 아주 간략하게만 앞에 녹취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녹취를 예. 살짝만 뜬 건데 일단은 김건희 육성에 나왔습니다. 요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이준석입니다. 아유, 우리 대표님. 예. 네네네. 아유. 다른 면에 상의들이 있어가지고, 네. 네네. 지금 서초동에 있어가지고 뵐수 있나 해가지고요. 아, 수치도 많이. 저녁 뭐 제가 말씀을 하니까. 여기 오시면 10분, 15분에 도착하세요? 예. 자 일단은 요렇게 이제 김건희랑 이준석하고 이제 만나는 듯한 한 그런 녹취가 나왔거든요. 이게 예. 근데 포항시장 후보 그 공천과 관련된 그 녹취라면서요. 근데 우리가 예. 여기서도 저는 본질을 또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본질 설명하고 그 녹취로 들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그 본질이 뭐냐면 최근에 2022년도로 돌아갑니다. 네. 5월 9일 자정이 지난 시각, 그러니까 5월 9일 첫 아침 새벽이죠. 그렇죠. 밤 늦게 12시 지났으니까 어. 그때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네. 공천 관리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진 당 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카톡을 눕니다. 그 카톡의 경선하라는데? 내용이 뭐냐? 경선하라는데요? 예. 이러면서 김영선에 대한 그 정보, 그 지역구에 대한 정보를 넘겨줍니다. 네. 근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게 이준석은 어떻게 해명하냐면 아니 그냥 명태균이 궁금해하니까 내가 알려준 거야라고 맞아. 하는데 그렇게 해명을 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의 대표이사가 네. 어디 뭐 공장 개발하고 뭐 합니다. 그 회사 내부 정보가 있어요. 그걸 자기 지인한테 그냥 그 사람이 착오하고 있으니까 알려줍니까? 그거 안 되지. 아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개발 정보나 많은 국정 운영의 기밀들을 알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인 뭐 예를 들면 함성득 교수가 네. 잘못 알고 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정해 줍니까? 아이, 말도 안 되죠. 명태균은 일반인이에요. 그걸 아니 그걸 국정 왜 밤에 알려주냐고. 그래. 그걸 국정농단이라고 부르는 농단입니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공천농단이 발생했다. 그게 이제 2022년 5월 9일인데 네. 그거와 맞물려서 이건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달 전입니까 이게? 한 달 전으로 거슬러 네. 올라가서
2022년도 4월 어느 날 4월 이준석 의원이 역시 공천의 책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입니다. 당대표예요?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를 만나기 위해서 서초동 회동, 서초회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약속을 잡는 육성이 나온 거예요. 아, 그 왜 가요? 이준석은 김건희를 왜 만납니까? 아니 공천과 관련된 사안들 내지는 지금 의심하는 거는 이거 김소연 변호사 발로 나온 건데 윤리 관련된 그 성상납 의혹에 관한 징계가 진행이 되려고 하던 때거든요. 아, 이거 일단 당내에서. 의혹.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김건희를 만났다라는 그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된 상황에서 이 녹취를 듣다 보니까 아니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를 왜 만납니까? 아, 왜 개별적으로. 만나냐고. 둘이 왜 만나? 왜 만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준석 잘못된 의원은 만남이네. 어떤 뭐 평판 조회 내지는 영부인과의 영향력을 팔고 다니는 후보들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러 만났다라고 변명은 하겠지만 네. 과연 그 얘기만 했을까? 그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요게 이제 결국에는 뒤에 이제 막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요거는 일단은 뭐 만나는 과정인 거고요. 과정 약속 잡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네. 뒤에 기사를 좀 보니까 이게 뉴스토마토 단독으로 오늘 아침에 나왔던데 네. 뭐 그 기자 박형관 기자한테 이 녹음 파일을 좀 들려주면서 이 녹음 파일이 그거야. 포항시장 공천 때문에 김정재가 지랄해가지고 김건희한테 가서 김정재가 당신 팔고 다니는데 어쩔 거냐 뭐 이러면서 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뭐 그러니까 이게 어. 지금 이준석 의원이 그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 최근에 14일 취재진이랑 만나서 뭐라 그랬냐면 예.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서 저에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야. 하신 적도 있다라고 폭로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게 포항일 가능성이 높네 지금.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이준석 의원이 공항에서 이것저것 얘기를 했어요. 뭐 구청장 얘기도 했고 시장 공천 얘기도 했어요. 여기에 이제 대통령의 의중이 개입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되게 묘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단독으로 자꾸 그게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이 사람을 공천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당의 중론이었는데도 네. 왜 그 사람이 그때 사면되고 갑자기 무리하게 공천이 됐을까? 그래서 결국 참패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라고 지금 뭔가 이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게 하나하나 지금 다 단독으로 뜨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는 이준석 의원 측에서도 반격을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이거 반격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녹취록이나 이런 상황 설명 같은 것도 다 본인이 아니면 사실은 이거를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뉴스토마토에서도 뭐 저는 더 폭로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더 여기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이제 법률적인 걸 좀 짚어보자면 이런 네. 게 있어요. 공천 개입은 범죄입니다. 범죄죠.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네. 박근혜 대통령 처벌 사례가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범죄예요. 그러니까 자꾸 공천 개입에 대해서 옛날 얘기하면서 뭐 김영삼 대통령 때 DJ 때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때부터 이걸 범죄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범죄라는 걸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 그럼 이준석 의원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공천 개입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개입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당에서 이준석 의원은 개입을 당했거나 아니면 같이 그걸 장난을 쳤거나 아니면 아예 몰랐거나 셋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이준석 의원은 아예 몰랐다라는 입장을 취해왔었거든요. 그 몰랐다라는 것은 무능의 프레임을 선택한 거고 무능함으로 그냥 이걸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준석이 명태균한테까지 먼저 보낸 문자들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몰랐다라는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준석은 이제 알았다로 봐야 되는데 그럼 알았으면 공범이거든요. 그럼 공범이면 어디까지 얼마나 개입돼 있는지를 이제 앞으로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럼 수사 대상자는 누구냐? 명태균, 이준석, 그리고 윤상현, 김건희, 윤석열 이렇게 다 수사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원 의창에 관한 공천에 한해서는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하고 같이 소통까지 했잖아요. 네. 같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정당의 공천 업무를 같이 방해한 게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업무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공범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사가 필요하고 지금 포항이나 강서나 여러 다른 지역들은 공천 개입이 들어왔는데 이준석이 이걸 막았다라는 논리거든. 그럼 그 사건들에 한해서는 이준석 의원은 빠질 수가 있겠죠. 네. 공천 개입의 미수에 그친 거니까. 그럼 그 부분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내지는 또 다른 개입자들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만 이제 처벌을 받는 거고 하나 분명한 거는 창원 의창 관련된 부분은 이준석 의원도 연루된 게 이미 세상 밖에 나왔다. 아, 맞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공범 혐의를 피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명태균 씨한테 연락을 해줬으니까. 먼저 연락했죠. 이거는 어. 내부 정보를 알려준 거고 제가 비유를 들자면 집에 강도가 들어오는데 이준석 의원이 집 주인인데 집에는 뭐 이준석 의원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여럿이 같이 산다고 봤을 때 집에 관리 책임자가 문을 열어준 거야 강도들한테. 그러면 집에 들어와서
재물들 다 뺏길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성주로서 성문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그 책임은 너무 무겁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용산이랑 검찰 둘 다에 저는 시그널을 보내는 걸로도 보여요.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말라. 나 건들면 나 지금 깔고 많아. 나 끌어들이지 마. 나 네. 끌어들이는 순간 이거 판 더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하는 짓이 명태균하고 똑같아. 똑같아. 하는 짓이 그러니까 똑같아. 이게 진짜 끼리끼리야. 이준석 의원이 사실 핵심적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은 그 명태균 씨한테 왜 그 밤에 그걸 알려줬냐에서 그 시작하는 예, 거예요. 새벽에. 결국에 공천 개입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인지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방조했거나 근데 묵인했거나. 방조도 매우 적극적 방조고 내지는 공모 관계까지도 의심돼요. 공모하면은 공모 공동정범이 되고 묵시적으로 도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방조범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지는 우리가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전 이준석 의원이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로만 보면 최소한 방조는 성립된다. 네. 우리 그때 주가 조작 때도 손모 씨 방조범 기억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되는 거야. 주가 네. 조작 사안으로 보면. 아무튼 요거 지금 이 보도가 나왔는데 어찌됐건 요 보도를 보면은 이 포항 시장의 공천도 좀 개입한 예. 그런 지금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재 를 경북도당 약간 위원장. 요거를 좀 띄우기 위해서 뭐 현 이강덕 시장을 뭐 이렇게 좀 컷오프 시키는. 그러니까 도당 위원장이 밀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리하게 컷오프를 그렇죠. 시켰는데 네. 그 컷오프하는 명분이 김건희 여사 뜻이다 이런 식으로 팔아가지고 이준석 의원 진짜 못 측에서는 따라가겠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한 게 맞냐라고 이제 뭐 만났다라는 그러니까 논리를 그게 펴고 이상한 있는 거야. 거죠. 만난 것도 이상하지만 김건희가 뭔데 공천에 개입을 하냐고요. 네. 그러니까 왜 그 말도 안 상황을 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냐고. 난 말도 그게 안 이해가 되는 안 되는 그렇지. 거죠. 야 이제는 윤석열 녹취록도 나왔고 김건희 녹취록도 나왔어요. 뭐 이제 뭐 이판 사판이죠. 뭐야 이제. 이게 이제 더 이상 뭐 아니 도대체 뭐가 나와야 탄핵이 됩니까? 그리고 나 도대체? 하나만 더 강조할게요. 예. 공천 개입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미수다라는 표현을 쓰죠. 실패했다라는 거지만 공천 개입 범죄는 미수 기수 개념이 없어요. 네. 그냥 개입하면 땡인 거야. 어. 개입하면 박근혜도 여론조사를 돌리면 그게 개입이야. 네.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도 미수라는 소리 자꾸 헛소리 할 필요 없고 그냥 공천 개입은 하면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이준석 의원의 폭로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 우리 그때 형량 계산해봤죠. 네. 미국식으로 치면 지금 형량이 97 한 1200년 정도 나올 것 같아 지금 내가 보니까. 1200년. 아, 다 더하면 1200년이야. 김건희 한 1700년 나올 것 같아. 다 더하면. 지금 아니, 그냥 정말로. 원하는 희망 숫자 얘기하고 있는 아, 거 너무 아니에요? 많단 말이야. 진짜 많아. 지금 아, 너무 그건 많아. 맞죠.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네. 거죠. 네,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토마토 나온 단독 보도는 여기까지만 뭐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부터 더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도대체 막 나는 스탠스가 뭔지 진짜 모르겠어 이제는 많이 아, 깔리는데. 명태균 같아. 하는 명태균 짓이. 같아. 진짜 하는 짓이. 자, 그 어제 이제 기획 네. 기자회견에서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을 폭로를 합니다. 자, 띄워주시고요.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저게 이제 김태우라는 맞습니다. 김태우. JTBC 보도가 있었죠. 예, 저 다음 거 한번 띄워주세요 기사. 자, 김태우 뛰게 윤석열 대통령 직접 야. 연락 이후 단수 공천을 와, 줬다. 완전 개입. 완전 개입. 와, 야. 이거 심각해. 대박. 네, 또 다음 거 한번 띄워주세요. 예. 자, 지난 2022년 4월 말에 김태우 뛸 수 있게 하면 경쟁력이 있어서 이제 구청장 될 거다. 근데 실제로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받았죠. 진짜 받았어요. 그래 됐어요. 됐고 신분을 잃고 또 사면복권에서 또 나갔지. 사면 복권에서 또 나갔는데 아.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자, 그래서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다음 거 띄워주시면은 저렇게 했는데 결국 대국민 담화에서 와. 내가 누구를 공천주란 얘기한 적이 없다.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해? 나 요새 미치겠어 진짜.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하는 해명 보면 뭐 우리가 골프 얘기도 있다 하겠지만 예. 뭐 트럼프 당선 때문에 골프 연습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부터 네. 그러니까 하는 말들이 다 좀 이 국민들 바보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김태우 씨 관련한 얘기 하기 이전에도 이미 김영선 의원 관련해서 녹취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뭐라 합니까? 김영선이 주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맞네라는 게 나왔는데 대국민 담화에서 뭐라 해요? 공천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아니 국민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다 거짓말이야. 진짜 바이든 날리면 그때부터 뭐 변한 게 없어요. 이 네. 정도는. 그래서 새빨간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거 진짜 띄워주세요. 예. 새빨갛다, 새빨갛습니다. 아주 그냥. 정부 여당에서 저 김태우를 좀 예뻐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예산 팍팍 끌어와서 이거 강수에 야. 쏟아붓겠습니다, 여러분. 자, 저러고 일단 떨어졌죠. 저러고 떨어졌어요. 장렬하게. 생각을 해봐. 네. 저렇게 공천 개입해갖고 후보 올려서 당선이 됐는데 그때 이제 결국에는 그 선거 나오면서 네. 결국 나가리 됐잖아. 나가리 됐지. 아니, 하다가. 아니 근데 저 아니, 그리고 요것만 말씀드려볼게. 네, 말씀하세요. 공천 개입이 왜 중대 범죄냐? 제가 네. 민주주의 파괴 범죄라고 하거든요. 이 나라의 주인 누굽니까? 국민이죠. 국민입니다. 당의 주인 누굽니까?
당원이죠. 네네. 당원이나 국민들의 민주적 절차를 보장해서 선거를 통해 가지고 민의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네. 저런 식으로 공천 개입해 가지고 권력자 입맛대로 공천권 사고 팔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냥 권력자의 눈만 보면서 권력자 옆에 불나방처럼 기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주권자인 국민과 당원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엄하게 처벌하는 거다. 그 네. 점을 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궐선거 귀책 사유를 제공한 당사자를 재공천하는 거는 사실 그래. 아니 정당이 그것도 아니 정당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일을 합니까? 그것도 사면해가지고 그런 거야. 아, 그러니까요. 윤석열이 사면권 사면을 남용이야. 했다고. 사면권 아니, 제가 그때 남용이야. 기억하는 게 네. 보수 패널들도 설마 했어요. 그래. 다들 그래. 아니 당시에 그래도 그랬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문제 게 많았습니다. 중론이었어요. 아 그래서 보수의 정말 이 베스트셀러 저자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아 근데 방금 책 얘기 나오는 순간 눈웃음 발사. 네. 이렇게 들고 얘기해야지. 네, 말씀하시고요. 아니 저는 이제 예. 그냥 국민으로서 어. 하나의 그냥 국민으로서 저는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권과 이 보수의 어떤 종말이 저는 이때부터 약간 진짜 큰 균열이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짐이 보였다. 조짐이 보였다. 왜냐면은 저렇게 사면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해가지고 내보낸 떨어졌어. 게 내보냈다 18% 떨어진 졌지. 게 네. 졌어. 네. 져서 그때 어찌됐건 선거 참패.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총선의 어떤 빌미를 제공한 그렇죠. 거. 저는 이때부터 윤석열 정권이 좀 완전히 좀 무너지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아주 정확하십니다. 아주 정확하시고 그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주도했던 게 이제 당에서 이철규 네. 사무총장이거든요. 그분 18일 만에 화려하게 복귀하고요. 그 다음에 당을 구하러 날라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보수의 종말에서 1번 종말 대상 검찰 보수 거기에 대표 주자가 윤석열 한동훈. 네. 그 한동훈이 이 당을 구하러 들어옵니다. 아. 그게 바로 법무부 장관 하면서 장관을 오후 3시에 그만두고 바로 오후 5시에 국민의힘에 와서 취임을 해 비대위원장으로 예. 당을 장악하러. 네. 이러니까 보수가 정말 안 하고 백이겠습니까? 망해도 싸. 내가 볼 때는 진짜. 싸다고. 아니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어찌됐건 김태우 결국 나갔다가 네. 저 강서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총선 계속 참패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예. 이제 조짐이 두기 시작됐지. 열렸고 그때 뭐 김기현 대표도 되게 이상하게 물러났잖아요. 그렇죠. 뭐 SNS에다가 김기현 떨어졌어. 글 쓰고 내려왔고 예.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뭐 대통령이 전화로 격노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맞아요. 이제 순방 가 있는 동안에 음. 모든 상황이 또 정리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순방만 나가면 이렇게 한 명씩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를 잘 봤어. 후보 시절에 국민의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거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더니 자기는 보수를 뽀개러 들어간다는 거야. 플랫폼을 이용하려고. 근데 진짜 뽀개버렸어. 진짜 뽀겠어. 그러니까 자기 말은 지킨 거야 2년 만에. 대통령 진짜 근데 손대는 족족 이상한 사람들만. 맞아. 김영선 전 의원도 솔직히 수정물 그래. 그렇지, 하시고 수정물. 수정물. 얼마 영선. 그거 7번. 그것도 있었고 뭐 김태우 씨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하나 다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근데 아, 결국에는 명태균한테 놀아난 거예요. 맞아요. 근데 명태균은 누구다? 이준석의 친구다. 네. 김종인의 아들이다. 아버지 상 치렀죠. 정치적 상. 아버지 상.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 보수는 마태이가 완전히 지금 가버린 거야. 보수 진짜. 맛이 갔어 지금. 아니 왜냐면은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건전한 네. 정치 문화 이런 걸 위해서는 보수가 살아나야 돼요. 살아야죠. 건전하게. 예. 근데 이거 지금 썩은 거 한번 도려내고 다시 또 재건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아니, 그래서 친구가 오늘 있어요. 한두 동아- 군데가 아니니까. 오늘 한두 동아일보의 군데가 이기용 아니어서. 칼럼은 네. 보수 재건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칼럼을 썼더라고. 책 보수 보신 거 신문에서. 책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내 책 하나 보내드리려고 내가 진짜로 종말 한번 보시고 네. 칼럼을 또 한번 부탁드리게 아, 진짜 아니 너무 적합하신 말씀이에요. 네. 자, 근데 이런 가운데 또 이준석 대표가 2022년 6월 재보궐 당시 안철수 의원 공천 과정에 윤석열이 개입했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저 틀어주시고 띄워주시고. 윤석열 대통령 기문회가 찾아와서 안철수를 분당갑에 보내지 않으면 경기지사 선거에서 질 것 같다고 했다며 안철수 의원의 공천을 요구했다. 또 다음 거 바로 전해주시면은 당시 국민의힘 전략은 안철수 의원을 개항을에 보내는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지사에 유승민 전 의원을 제치고 김은혜 의원을 넣으며 시작된 일이다. 이게 한두 곳을 뭐냐고. 개입한 게 아니야. 한두 곳이 그러니까 아니야. 전방위적인 네. 계획이 다 개입한 거야 사실상 네. 어떻게 다 보면. 개입한 거야. 그러니까 김은혜 경기지사 만들려고 유승민 내려오게 하고 안철수 이동시키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여기서 괘씸한 게 뭐냐면 저 다 개입한 것도 문제지만 예. 아니 이준석 의원은 그걸 관리해야 될 책임자고 관리도 못했어.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 공천 개입 국면에서도 왜 혼자 모르는 척 연기합니까? 아, 나 이거 너무 처음에 가증스러워. 사실 침묵했었잖아요. 그리고 침묵했어요. 그리고 모르는 척했어. 김건희 모르는 여사- 척 연기했다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 텔레그램 자기도 봤는데 뭐 김영선 전 의원 완결성 관련해서 완결성 없다. 뭐 얘기했었잖아요. 통화 녹취까지 있는 분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네. 요거 진짜
전방위적으로 지금 뭐 아유 근데 너무 심각해. 지금 너무 이게 정리가 심각해. 안 될 정도로 너무 심각해. 모든 지역구에 근데 다 개입했잖아. 이런 점에서 지금. 봤을 때 매일 하는 게 참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매일 터져요 뉴스가. 뉴스가 매일 터져. 매일 터지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 말이 안 돼. 이 공천 개입, 네. 이 범죄, 이 문제도 이 네. 불법 문제도 매일 달라요. 이거 매일.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당시 검사가 박근혜 여론조사 2군데 돌린 걸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럼 지금 몇 군데를 개입한 거야 지금? 경력 계산기 나와야지. 나와야지. 계산기. 미국식으로 하면 1200년. 아니 나는 내가 볼 때는 진짜 제일 그러니까 나쁘긴 하지만 진짜 재평가 받는 건 지금 박근혜야. 진짜. 박근혜 최순실. 왜냐면 더한 놈들이 있어. 더했어. 근데 그 놈들이 수사했잖아. 그 놈들이 더한 수사했지. 놈들이. 어. 근데 이제 특검은 뭐다? 반헌법적이다. 와,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이다. 남기신. 야. 진짜 진짜 어이가 국어사전 다시 만들자 네. 진짜. 라고 박근혜 전 국어사전 다시 대통령 만들자. 특검 수사 팀장님께서 야. 특검은 위헌이다. 특검 위헌이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지? 반헌법적이다. 진짜 그 말이 네. 되냐? 그거 자기가 그것 때문에 스타 돼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인데. 말이 안 되죠. 심해. 예. 아니 근데 어찌 됐건 이준석 스탠스가 좀 궁금해요. 다음 거 네. 띄워주시면은 결국에는 윤석열 요 공천에 대한 거 개입에 대한 걸 터뜨렸단 말이야. 근데 어제 또 이게 좀 커지니까 다음 거 띄워주세요. 요 보면은 제가 대통령 당선인에게 시도당 위원장이 오히려 문제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저랑 원내대표의 뜻이 일치한다. 다음 거 그렇게 얘기하고 해서 그 뜻을 돌려세웠죠. 그거는 할 수 있는 소통.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좀 복잡한데 결국에는 할 수 있는 얘기였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범죄를 장려하시네. 아니 그러니까 스탠스가 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은? 기본적으로 보면 이준석은 예. 하는 얘기를 보면 일단 어떤 얘기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어떤 공천과 관련해서 뭔가 뭐 사실관계 확인이나 얘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다. 네. 뭐 강압에 의해서 뭐가 내리꽂히고 이런 게 아닌 이상 소통은 할 수 있다가 기본적인 입장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랑 좀 안 맞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그럼 네. 첫 번째로 그럼 박근혜는 왜 처벌 당했으며 난 그게 일단 의문이고 박근혜한테 그러면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을 깜빵에 2년씩 쳐넣을 정도면은 네.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되는 거고 대통령 육성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 공간에서 들고 왔는데 김영선이가 대선 때 역할을 해가지고 주라 그랬더니 말이 많네 이러더니 줬어 실제로. 그러면 지금 대통령 육성 제가 그대로 읊었는데 네. 꽂았어. 어. 저항을 했어. 당이 말이 네. 많았어. 근데 결과값으로 김영선이 나왔어. 이거 개입이 아니야? 박근혜 여론조사 2개 돌려서 차디찬 감옥에서 2년을 보냈는데 아 이거 진짜 개입이죠. 당연히 더한 거지. 아니 진짜 더하기 빼기 못 하시냐고 진짜. 아니, 아니 근데- 그리고 심지어 명태균 사장 명태균 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준석이. 네. 이제 명태균 사장한테 김영선 경선시킬 거다라고 알려줬는데 내부 정보 다 해주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전략공천 받았죠. 네. 그러니까 당시 현직 당 대표보다 명태균 씨의 정보가 더 정확했다라는 게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좀 쪽팔린 일이지. 쪽팔린 일이지. 참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매일매일 빵빵빵빵빵 터지고 있고. 근데 나라가 여전히 어디로 가는 건지 진짜 이런 상황에서 깝깝합니다. 잘못했다 내 탓이라고 하는 놈 한 명이 없어. 그러니까 서로가 까니까 다 폭로돼. 아니 이게 말이 그러니까 됩니까? 이게 지금 연결고리가 이 정말. 명태균 씨는 뭐 다른 쪽으로 화살을 돌리고 또 다른 쪽에서 화살 돌린 사람 또 명태균 씨한테 돌리고 그렇지. 약간 이렇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가 서로를 지금 잡아먹는 네.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니들 뭐 하고 있냐? 그래, 뭐 하고 있냐요. 황당한 거예요. 국민들은 피해는 네. 다 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이제 무한 또 루프 무한 루프 이렇게. 김소연까지 나타나가지고 그분은- 이준선 저격수가 하나 또 나타났어. 그분은 진짜 그냥 김소연. 악에 바쳤던 와 거예요. 난장판이야 맞아요. 난장판. 네. 아까 전에 이제 신인규 변호사도 그 성대모사를 했는데 자꾸 귓가에 맴돌아. 말이 많네 이게 유행어가 됐어. 짜증 섞인 톤이거든. 말이 많네. 딱 이러거든. 되게 짜증 날 때 있잖아. 우리 막 말이 많네. 막 누가 일 떠넘기고 이럴 때 회사에 다닐 때 예. 짜증 나거든. 짜증 나지. 말이 많네. 이렇게 하잖아. 그 억양이. 이 아니, 귓가에 이거 약간- 맴돌아. 되게 짜증 난 거거든. 짜증난 거야 대통령이. 짜증난 거. 이 자식들 말 안 듣고 말이야. 어. 말이 많네. 지금 약간 부장님 같다. 신부장님 같아. 아니 신부장님. 팔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 팔도 이렇게 전화할 하지. 때도 이러면서 어. 말이 많네. 아 좋습니다. 아, 상상됩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네.